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도가 이상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집단이 딱 있잖아요. 집단이 있고 그게 이제 초인류 기업이거나 막 그러면은 굉장히 약간 신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는 그렇게 큰 곳에서만 혁신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난 트래픽을 이렇게 많이 처리하고 있는 타오바오의 텐진이라고 하는 웹서버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전신은 사실은 이거 보여드리면 지금 이 타오바오에서 쓰는 건데, 이 텐진이라고 하는데, 타오바오 사용자가 막 억명이잖아요. 그가 억명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타오바오 알리바바 오픈소스라고 해서 알리바바 쪽에서 이걸 고친 건데, 이게 전신이 엔진엑스거든요. 그래서, 엔진엑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텐진이란 거를 이제 그 위에 이제 기술을 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태서 텐진이란 걸 만들어서 오픈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저런 기술들의 전신인 그 엔진엑스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장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글로벌한 회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랑 모질라 재단, 파이어폭스 만든 재단이죠. 그런 이런 곳을 핀터레스트 같이 이렇게 그 우리 같이 일반 사용자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대기업에서 간다고 해도 이런 혁신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일어나지가 않고, 사실은 작은 기업, 개인이 심한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진짜 웹 프레임워크나 뭐 이게 뭐 비동기 기반 네트워크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팀너바에서 진짜 5년 전, 6년 전부터 계속 가르쳤던 건데,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들도 보면은 이제 그냥 개인 개발자, 되게 뛰어난 개인 개발자가 한 경우도 많고, 그래요. 실제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거 사람들이 자꾸 그 주안점을 두고서 대기업 이퀄 성장 이렇게 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진짜 일반인적인 시선이고, 사실 우리 막 요새 막 춤추는 그런 뭐 엠넷에서 나온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런 거 보면 무조건 그러니까 춤을 잘 춘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자기가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고행을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센스적으로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게 기본인데, 그게 어떤 큰 회사에 소속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카테고리를 넘어서 특정 집단에 내가 속하면 이제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시각적으로 뭐 그려보면 뭐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둬요. 그리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노력을 해서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왔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들어오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알아서 성장이 될 줄 알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대기업 출신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아웃풋을 낼 확률이 좀 높아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그 중에서 걸러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왜 대기업이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를 할까요? 특히나 기술 기업들.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작은 기업을 보낸다고 해서 되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작은 기업에서 주인공 효과를 가지고 가면은 정말 좋거든요. 그 주인공 효과는 제가 만든 이름인데,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단편 영화가 있고, 내가 거기서 이제 스태프로 일해야 되는 그런 뭐 아니면 단역 엑스트라로 나오는 그런 장편 되게 큰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둘의 장단점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건데, 중요한 거는 개인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작은 기업에서 핵심 개발자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 말한 기술 스택도 장고 같은 거 보세요. 밑에 보면 인스타그램 쓰는 거 이거 누구나 그냥 쓸 수 있거든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개발 어느 정도 그냥 좀 하면. 근데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하거든, 대기업에. 그래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 기술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냥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정황이나 얘네는 어떤 기술이 뭐 뛰어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명하니까 가려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자체 기술을 주도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들이면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프로젝트.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 구글의 안에 있는 개발자가 수천 명에도 수만 명인데 그런 페이스북도 그렇고 골드만삭스 뭐 이런 되게 그 금융기업도 뭐 8천 명 이상 뽑는 거 예전부터 되게 유명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한다고 해서 그 8천 명이 만드는 모든 제품을 접할 기회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기 제품 위주로 하겠죠. 근데 그 나름대로 기술을 혁신하고 그거를 주도한다고 하는 초인류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에서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크게 막 많지는 않아요. 물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제가 흥미롭게 봤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삼성도 보면 앞에서는 빅테크 같이 보이진 않는데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건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하나에 삼성에만 200~30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도 봤었고, 막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주도나 혁신은 꼭 기업 규모에 비례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도 이제 정말 막무가내지. 난 그래서 약간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게 싫어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양상,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야. 남들이 다 맞다고 하면 그게 맞대.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게 맞대. 그게 되게 민주주의의 폐해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그 미국 대통령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다수가 항상 옳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성이란 게 있어야 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면 다른 스포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축구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사는 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팀노반 애초에 처음부터 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 딱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오는 친구들, 특히나 학원 찾는 친구들 스펙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어차피 대기업 전형 위주로 공부를 시켜서 보낼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됐다. 어차피 그 요즘 대기업도 지금 스펙을 보는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막 권위 가지고 우리는 일정 수준 이상 아니면 안 받아 막 이지라면 대기업에 그렇게 좋은 개발자들 안 가요. 그러니까 좋은 개발자 이퀄 학력이 꼭 아니라는 거지. 또는 전공 여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개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오냐가 핵심이고, 뭐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대학에서 이미 4년 동안 전공을 시키는데 뜬구름 잡는 커리큘럼을 정말 많이 해요. 대학 2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저 학원 교육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그 대학교 전공자들 출신들이 학원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팀노벨 오는 친구들 중에 40% 이상이 전공자들인데, 이 친구들 상태는 솔직히 전공자니까 더 막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고 비전공자들은 생각을 다 하는데 전혀 안 그렇고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어렴풋이 기억에 남은 그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학원을 안 찾고도 잘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위 20% 내외예요. 그 정도로 수업을 잘 따라가기가 힘들 뿐더러 이렇게 이 직업 특성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공자로서 제가 전공자로 전공했던 그 측면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자로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학원을 찾는 전공자들 얘기를 듣고 하는 거, 그리고 현업에서 전공자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이 세 가지를 보고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평균적으로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막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학 교육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수준 자체가 보통 어디까지 배우냐면, 이제 뭐 전공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네트워크 통신은 3학년, 4학년쯤에 좀 하고, 그리고 언어 한 2~3개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리눅스 좀 배우고, 자료구조 뭐 이런 이론적인 거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 얼추 다 끝나요. 거기서 뭐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윈도우즈나 뭐 iOS나 뭐 안드로이드인데, iOS보다는 안드로이드 많이 하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전공이 다 끝나요. 거기다 이제 수학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거 갖고 실무 바로 오면은 바로 털립니다. 바로 이등병 모두 들어가는 거야. 꼰대들한테 그냥 막 까라면 까란 식으로. 그럼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성장하지 못할 확률도 굉장히 높죠. 물론 애초에 대기업은 그런 사람들 애초에 그 코딩 테스트나 여러 가지로 자르겠죠. 근데 중소기업은 그 좋은 개발자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대기업 아니면 다 별로다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신입들 뽑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죠. 그냥 저렴하게 뽑아서 허드렛일 시키면서. 허드렛일 계속하면 실력 안 늘어요. 그거는 뭐 우리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허드렛일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장기적 성장이 안 좋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생기고 대학 무용론까지 나오는 시점,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학과,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기사 중에 서울대 학과장이 직접 밝힌 현재 상태로면 대학 교육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대학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꿀 빨고 있으면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힘든 대상들이 학생들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정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편협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항상 맞진 않거든요. 커뮤니티에서는 항상 약자의 편만 들고 약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거겠죠. 근로자가 굉장히 약하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근로자 절대 약하지 않고, 이번에도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구직 명절이 끝나고 이제 구직을 시작을 하는데 이미 월요일부터 오퍼 많이 받고 벌써부터 이제 그런 친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소기업들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인력 못 구해가지고, 저희 정말 어디 계신 분이었지? 좀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이었는데 정말 뛰어난 개발자 돈 이만큼 준대요. 4,500, 5,000 준대는데 이 이상 줄 수도 있으니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거의 막 이 정도 연봉을 주는, 그러니까 연봉은 저희가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괜찮다 얘기하셨고, 그 이상 줄 수도 있을 느낌의 회사인데 단지 지방에 있다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그리고 기술력도 있어 보였는데 그것만으로 잘 못 구해가지고 팀노바 그 팀원들 좀 제발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되게 저자세로 얘기하셔서 저희도 몸둘 바를 뭐 이렇게 못할 정도의 회사도 있었거든요. 최근 연락 온 회사 중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내 학생들이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가 아니면은 그런 회사를 얘기하기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근데 사실 사람의 삶의 질이란 게 되게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대기업 갈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저 되게 높은, 지금 받는 연봉의 2배 이상 줄 테니까 자기랑 일하자라는 되게 부잣집 어떤 사장님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디에 소속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 팀노바도 저희가 대표가 아니면 안 했을 거예요. 전 자유로운 거 좋아해서 프리랜서 오래 했고 그게 잘 맞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정말 제 삶의 양식을 딱 맞는 직업이 결국 프리랜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중소기업 이게 취향인 친구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중소기업의 장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 색깔을 진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아무래도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신경을 덜 써요. 만약에 제품을, 근데 사실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장고나 이런 것처럼 그냥 대부분 대기업의 스택은 자체 개발된 것보다 기존에 있는 되게 트렌디한 기술들이나 개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초인류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장고 같은 거 사용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냥 보편적이에요, 저런 정서가. 근데 기술에 대해서 안 찾아보니까 그냥 저런 걸 모르고 무조건 대기업은 뭐 자체 순수 기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은 일단 기술 선도하는 뭐 그런 나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얼굴 인식에도 중국,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무슨 뭐 구글처럼 아예 미래의 상황을 별도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아닌 이상은, 뭐 그럼 애초에 오픈소스 기여해서 아주 게임이 끝나요.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이랑 애초에 뭐 기술 주도 자체를, 예를 들면 뭐 리액트 JS, 뭐 리액트 이런 것도 뭐 보면은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기술들, 스냅이라든지 뭐 정말 많은 기술들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이제 개발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이미 기여를 겁나 하고, 그거 어느 기업이든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갖다 쓰는 레벨 정도라면은 그냥 중소기업도 다 쓴다고. 근데 그런 그냥 너무 뻔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기술 스택에 자체 개발되는 뭐 그런 팀은 애초에 그냥 여러분들처럼 신입 들어가는 애들 잘 안 뽑아요. 그런 팀은 애초에 그런 비슷한 연구를 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연구개발 보직에 있죠. 달라요. 애초에 계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무언가를 신격화시키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90년대 서울대생들 뭐 나오면은 그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죠. 수능 문제 3개 틀렸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막상 이제 그 어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잘 된 거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게 신격화돼서 그 당시에 뽑았던 많은 친구들이 결국에는 현업에서 많이 풀리고, 그들이 절대적이었다면 지금 명문대생들 그 미구직률이 되게 높대요. 잠시만 볼게요. 한 30% 된다고 봤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찾아보니까 이 니트족이라고 해서 지금 그 사실상 백수죠. 그리고 고학력 백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이거 그 기사 제목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자세한 거는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니트족 고학력화 스카이나와 1년 와서 썼지만 면접은 외국계 한 번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7월 13일에 이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그냥 명문대 나와서 나온 친구들 키워가지고 평생 직장으로 데려가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진 거야. 그 MZ 세대들 자체가 워낙에 쿨하고 되게, 아니면은 확 그렇게 나와버리고 이게 많으니까 기업도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는 거예요. 너네 그럴 바에는 그냥 경력자 뽑겠다. 그게 리스크도 적고 회사 생활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 바로 일시 투입하기도 좋거든. 조금 돈 더 주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약간 이거 보면 약간 예전에 일본 보는 느낌? 막 이렇게 그 사토리 세대 막 그 나오던 시절과 되게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되면은 참 독특해지게 되죠. 일본이랑 비슷해지겠다 보니까. 대부분 경력직을 좀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력을 쌓으려면 사실 쉽지 않죠. 카카오뱅크도 이번에 보니까 1년 이상 되는 사람들만 뽑으려고 해요. 카카오뱅크조차도. 그러니까 대부분 신입 개발자에 별로 관심 없고, 이런 시장에서 사실 그런, 근데 그게 맞냐고. 그러니까 대기업, 제가 막 이런 스타트업 보면은 초기부터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CTO급 되는 사람들이 다 뭐 대기업 출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막 유니콘도 처음부터 유니콘이었냐고.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올라가는 거지. 결국엔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본다면 작은 기업들이 훨씬 좋아요. 주인공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공 효과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거기서 더 많은 일을 해볼 수 있고 많이 희생할 수 있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맨 처음 병특했던 회사를 다닐 때, 그때 사실은 제가 안드로이드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프리랜서가 도망을 가면서 제 일이 저희 원래 서버 일하러 갔었는데, 그 서버 일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그 안드로이드를 했지. 안드로이드를 내가 한다고 했어. 그럼 내가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연봉이 올랐냐? 아니요. 연봉 그때 뭐 군인 월급 뭐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성장에 저도 주안점을 둔 거죠. 그 당시에 진짜 스마트폰 초기라서 워낙에 이걸 잘해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게 틀리진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진짜 실용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대기업을 갈 기회가 없었냐? 대기업 쉽게 갈 수 있었다니까요. 정말 많았어요, 기회가. 삼성이 유난히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요즘같이 대기업에서 개발자 부족해서 확 뽑을 때, 이런 때 경력직들은 이직하기가 그렇게 좀 쉬운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그 공급이 딸릴 때, 그래가지고 막 기업들이 광고하면서 누구 뽑을 때, 이때가 확실히 지금이 그나마 제일 가기 쉽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집중하는 건 성장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모두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팀노바의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제 노프 팀장이 가진 스타일의 하나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엔 행동 보면 절대 존중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회귀라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 대기업을 신봉해야 돼, 무조건 서울대를 신봉해야 돼, 이런 틀이 깨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저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농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자신이 막 강하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게 옛날에 그 막 중국의 전종 문화 막 이런 것처럼 좀 잔인하잖아요. 사실은 뼈가 일그러지고 이러는 건데, 그런 문화를 신봉하던 사람 또는 유교 문화를 신봉하던 사람, 뭐 조선시대 방식을 신봉하던 사람, 그게 정상적이냐고. 지금 보면 왕만 존나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런 게 그렇게 좋은 사회냐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른 건, 지금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부자도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이라는 아주 강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카테고리 분류가 확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위험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곧 재력 이런 것과 거의 매치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가, 전 조선시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지 않고, 그 왕이 주가 돼서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 별로 안 좋아해요. 세종대왕 막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취향이 다양할 수 있는데, 회사도 이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경력자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경력자로 얼마든지 대기업 가기도 쉬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대기업을 안 가면 문제가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이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시작해서 중소기업에서 끝난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내가 한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훨씬 잘 벌었어.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 벌었을걸?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 할 때는 그냥 건발건으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엔 자기 코드에 맞는 그런 직업의 형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답이 하나로만 정해진 정답사회, 우리나라 특징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중소기업에는 절대 저런 고연봉 4,500, 5,000 못 간대. 왜?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당시에, 예전에 그 얘기 들을 당시가 4,200인가 그랬거든. 4,200, 4,500 사이였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내잖아. 그러니까 되게 놀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없던 시나리오예요. 근데 가능하다니까. 회사는 생각보다 합리적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돈 줘요. 근데 그 정도 못 받아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회사 자체가 그냥 우리는 이 돈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딱 그 수준에 맞는 개발자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 회사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로 뭐 그냥 실력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이 돈 주고 당신 뽑느니 다른 사람 뽑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내는데 엄청난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대기업을 그러니까 신격화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경력직으로 대기업 가면 되죠. 대기업 좋긴 좋은데 거기서도 잘해야 좋죠. 마블 스튜디오 갔는데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 되는 거랑 마블에서 나오는 그 막 수천 명의 이제 전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살짝 몸만 나오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큰 기업에 있을수록 내가 거기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인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단순히 돈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기술도 보면은 그냥 인스타그램 쓰는 기술 참고 여러분들 그냥 쓰세요. 지금 텐진도 뭐 실제로 지금 타오바오에서 쓰는 거니까, 트래픽 처리 엄청 많이 하는 타오바오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오바오 거 이거 쓰실 수 있어요. 누구나 금방 쓸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막 대기업 기술이 뭐가 다르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뭔가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정서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분위기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뚝까 맞는 거죠. 나 근데 옛날부터 이랬고, 내가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해야 될 얘기들, 그러니까 전문가, 제가 그랬죠. 옛날에 MSG 막 우지 파동 이런 거 나왔을 때 전문가들은 항상 아, 그거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되게 많았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MSG에 대한 유해성이 아직 증명된 게 없다. 하지만 대중들은 MSG 여전히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MSG 들어가면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되게 잘못된 이런 걸로 막 되게 생각하고 막 그래가지고 괜히 이제 불쌍한 기업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명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문가의 영역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팩트로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4,500, 5,000 중소기업에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대기업 연봉이 5,000인 상태에서 유니콘들 얘기해요. 유니콘들이나 아까 네카라쿠베당토 이런 데 빼고는 5,000 못 받아요. 대기업이라도 다 그렇게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평균을 찾아보세요. 자코리아 연봉 평균 이런 거 있죠? 찾아보시면 IT 계열 보면은 여전히 4,000 안 되는 대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중소기업도 저렇게 줄 수 있다는 거 알아야죠. 물론 그만큼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못하는 상태에서, 근데 중소기업에서 그 돈 받을 정도면 대기업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중소기업 스택에 맞춰서 혼자서 이렇게 다 팔방미인으로 다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놓고 주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특징이긴 한데 또 모르겠네요. 근데 대기업 전형에만 딱 맞춰서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난 관심이 없는데 가끔 보면 그런 거를 막 강요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면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특유의 그 어떤 되게 그 꼰대 문화야, 이게 보면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되게 꼰대들,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많은데, 근데 반대로 이제 되게 젊은 애들도 그런더라니까요. 딱 봐도 학생 수준이나 신입 개발자 수준밖에 안 되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팀노바 저격했던 사람들 중에 뭐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있었지만 보통 이제 되게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강한 신념에 그 입각해서 그렇게 근거 없이 막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되게 어린애 같은 글 같은 느낌이에요. 막 20대 막 한 중반 됐을라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쓴 글인데 그냥 답답한 거지. 근데 우리는 뭐 결과를 내는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결과와 팩트가 증명된 곳이 더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다라는 공식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남들이 그냥 이렇게 말이 많으면 마치 문제 없던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먹히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참 군중심리학을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 되는 이유나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럼 자기 취향대로 하세요. 자기 취향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을 쓰고 뭐 데브옵스를 차용을 했는 둥 안 했는 둥 우리는 이런 거 없다 하기 전에 당신들이 제안을 해봐. 제안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처럼 작은 기업에서 개발 문화. 나는 회사에서 내가 세미나 연적도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위에 팀장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 뭐 노에스케일 중에 요거에 대해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업무가 이게 있는데 여기서 나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래라면 내가 이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주 동안 한 다음에 내가 사내 메일로 다 보내겠다 해가지고 세미나 열어서 노에스케일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8년 전, 9년 전 얘긴데 그때 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런 게 신기했겠죠. 그런데 그 문화를 주도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수준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은 그냥 사내 메일이나 뭐 위에 얘기하면 대부분 뭐 상사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문화를 주도하려고 안 하고 남들이 어떤 문화를 차용한 것만 가서 막 그것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은 레이어에 있는 개발자라는 거죠. 본인도. 근데 보면은 뭐가 트렌드고 뭐가 좋고 나쁘고 근데 그렇게 제시를 했어. 근데 만약에 팀장이 네 일이나 잘해 이러면은 근데 내가 일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걔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직을 하세요. 저 맨날 왜 그렇게 이직하면은 무슨 마치 90년대 아저씨들 뭐 가장들이
뭐 이렇게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뭐 처자식이 무슨 막 5명 6명이 되는데 걔네들 먹여 살리려면 어쩌고 저쩌고 막 심파국 찍듯이 옛날에 무슨 진짜 뭐 무슨 막 진짜 평생 직장 뭐 이런 시대에 얘기를 하고 앉았어. 존나 웃긴 거지.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거는 MZ세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별로면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꼰대 같잖아. 그럼 바로 나와버리거든? 근데 그런 아쉬울 때는 되게 MZ세대 되면서 마치 뭐 이렇게 회사 뭐 취업을 하는 문제나 뭐 생계 문제 있을 때는 되게 90년대 아저씨처럼 돌아간다니까? 근데 약간 여기서 내로남불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팀노바도 왜 꾸준히 진짜 개발자 그 엄청난 거대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많이 욕을 먹고 해도 별로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일단 경험이 기반이 돼서 보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기반이 되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기업에 가시던 여러분들이 결과를 증명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인생은 실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시면은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여를 했고 그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고 이 회사 개발 문화가 별로면 바꾸려고 뭘 해봤느냐 이거죠. 남들 앞에 갔을 때 충분히 나는 노력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걔네들이 노답이다. 이런 상황이면 완전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허다하기 때문에 저는 막 공감이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는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죠. 그리고 바꾸려 하지도 않은 주제에 무슨 어마어마한 거를 막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회사에 내가 주인공이고, 막 그런 걸 되게 원해. 근데 대기업 가도 여러분들 절대 주인공 못 돼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대기업에서도 진짜 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같이 얘기를 해봐도 졸라 잘해요. 그 애초에 그 문화를 딱 포스가 있어요. 개발자들은 그런 포스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이게 기술 면접하면 거의 한 5분? 5분이면 이 사람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 바로 할 수 있어요. 5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리고 실제 아까 해온 프로젝트랑 이력서 검토하고 딱 만나서 5분 얘기하면 끝난다니까? 근데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팀노바에서도 그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이미 그쪽에서 기술 검토 다 끝내고 왔을 때 기업 설명회 같이 얘기하는 곳들이 있어요. 애초에 나는 무조건 널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팀노바 요새 구직하면 막 1주에서 2주 사이에 대부분 구직이 끝나는데, 근데 그 연봉 규모가 4,500에서 5,000 사이거든요. 이런 게 충분히 될 정도로 그 생각보다 유연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엄청난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해요.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막 그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죠. 교육청의 인증까지 끝냈고, 뭐 청강 오시는 분들한테 예전부터 다 보여드렸었고, 이런 거 보면은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대한민국 문화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된 게 맞는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국이 싫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일할 때는 힘든 거죠. 뭐 서양도 사실 단점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뭐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저게 가능해 같은 미개한 상황도 서양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한국이 잘못됐다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그런 획일주의, 특히나 개발자 문화에 대해서 획일주의, 어떤 기술이 절대적이다, 막 기술도 무조건 요새 막 리액트 JS가 핫하다 그러면 우와 이렇게 가서 하는 거야. 리액트 JS 별로 필요하지 않는 기업이 막 뭐가 이제 뭐 좋다고 하면 우르르 가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내부적으로 아키텍처를 보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신 기술 스택 덕지덕지 붙이면은 그게 이제 이 회사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 스택은 좋은데 정작 뭐 제품에 문제 생기거나 이런 경우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옛날 기술 그대로 쓰더라도 그냥 버전업만 잘하고 그냥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뭐 10% 향상이 되는데 기술 스택을 다 바꿔야 된다면 성능이 10% 향상의 기술 스택 다 바꾸는데 비용이 막 두세 달 정도 막 이렇게 더 든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좋은 판단일까 잘 모르겠어요. 물론 개발자 공부하는 거랑 그건 별개겠죠. 이제 회사에서 아예 이걸로 전체 바꾸자고 했을 때 비용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기술 맹신하는 건 좀 위험해요. 기술의 필요성과 이게 그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알고 보시는 게 맞죠. 물론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파이썬 베이스로 여러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파이썬 베이스에서 이제 홈페이지 만들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뭐 세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패스트 API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뭐 새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때는 그냥 괜찮네 하고 쓸 수는 있는데 막 기존에 있던 거 막 문화 다 바꾸고 막 이런 게 절대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중요한 핵심은 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고 나를 부르길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팀노바에서도 기술 분석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가르치는 이유가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 친구들을 정말 채용하고서 막 거기서 막 일 못해서 문제 생기고 하는 경우는 진짜 없었거든요. 단 한 번의 사례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한들 뭐 극소수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7년 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고연봉으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최근 영상 인터뷰 해줄 정도니까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 얼마든지 가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가고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어떤 특정 무언가를 신격화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리고 좀 그 회사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대기업들이랑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직원으로 일한 건 아니지만 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또는 이제 협력업체로 일하면서 많이 일을 해봤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막 특별하고, 막상 내부 들어가면 평범해요. 다 개발자도 똑같이 자기 의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개발하고 있고 이런 건데, 막 그걸 왜 이렇게 신격화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로 이런 신격화는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대에 대한 신격화는 서울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세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고, 내가 언제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 기업은 나한테 돈 주는 곳, 이렇게 딱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그 이상 바라지도 마세요. 근데 자꾸 근데 이게 내로남불이 되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뭘 해주길 바래. 자기가 하는 건 뭐 제안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이게 서로 뭐 박수도 손이 이렇게 맞닿아야 이렇게 쳐지는 것처럼 그 회사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꾸기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좀 편한 건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작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뭐 팀노바 같은 경우도 뭐 국비 지원이 되거나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많은 친구들이 무료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그에 못지않게 너무 그 상황이 뭐라 해야 돼, 너무 쉽게 펼쳐지면 제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퀄리티가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팀노바의 존재 이유가 일단은 퀄리티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정 안되면 국비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냥 퀄리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란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7년 동안 그 블로그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했던 말들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쌓인 식견이 아니고 27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쪽에. 그러다 보면은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 마냥 90년대 나온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마케팅에 대한 어떤 기본서 같은 느낌의 바이블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쭉 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IT 업계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신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물론 뛰어나고 좋은 기업에 대한 찬사 같은 경우는 좋겠지만 그거 신격화한다는 건 뭐예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처럼 그거 아니면 나머진 다 쓰레기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주눅 들어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대기업 가면은 그 막 진짜 그 뭐야 총몽이라는 그 어떤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자렘이라고 있어요. 알리타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걸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그 천상 도시에 대한 판타지만 가지고 거기만 바라보는 자렘에 있던 소도시 그냥 사람 마냥 정말 나는 쓰레기고 나는 답이 없고 막 이런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개발자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 애초에 지고 시작하는데 중소기업 들어갔어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거기도 좋은 대우를 못 받는다면 본인이 어리석어서 더 받을 수 있는데 연봉을 협상을 못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타파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인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접했고 중소기업에서 코딩하면 뭐 다른가? 뭐 컴퓨터 똑같이 한 대 쓰는데 개발자는 애초에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학력이나 뭐 이런 거 뭐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졸라 성장시켜준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노트북 하나만 들고 그냥 카페만 가도 똑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이 세계고 저도 이번에 그 뭐야 추석 연휴 때 그 뭐지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공부하다 왔거든요. 바다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부하다 왔는데 그때 뭐 똑같이 뭐 하고 뭐 새로운 기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뭐 제가 지금 공부하는 기술도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그 각광을 받는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도 그냥 하면 되지. 오히려 대기업이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썼네.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이런 거 갖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마인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무튼 근데 아무튼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별것도 아닌 그런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멘탈 무너져서 못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대기업으로 경력 쌓으시면 훨씬 가기 쉬워지니까 경력 쌓으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에도 좋고 장기적으로 좋아요. 개발자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남한테 그렇게까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직업이고 그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니까 여러분들 그 수준이 중요한 거야.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고 내가 진짜 어디 가서든 막 주도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면 그것만큼 진짜 어디에서 대우받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 대표들도 함부로 못해요. 개발자들한테 원래.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개발자들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실 생각을 하시고 정진하세요. 꽤 오래 걸릴 거예요. 한 뭐 빠르면 3, 4년, 뭐 늦으면은 뭐 5, 6년 이상 걸릴 거지만 그런 수준까지 딱 그냥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묵묵히 하신다고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하시면은 여러분 진짜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진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잔소리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오늘도 좀 나름 이렇게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잔소리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